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연기 최영희입니다. 자, 5장의 챕터 3 예산 이론과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래 챕터 3을 제가 챕터 3의 1, 2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요거보다 챕터 4가 더 문제인 것 같아서 챕터 3을 오늘 하루에 좀 끝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재무행정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에게 8일 동안 한번 쭉 재무행정 전체를 거꾸로 진도를 한번 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챕터 3에 있는 내용은 오늘 하루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선지부터 들어갈게요. 예산 결정이란 기본적으로 배분에 대한 가치 판단 문제죠. 예산을 결정하는 것과 정책을 결정하는 건 제가 같은 맥락에서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결정의 이론이 바로 예산 이론이죠. 점증 모형과 합리 모형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점증 모형과 합리 모형 모두 다 정책 결정에 나와 있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점증 모형은 보통 경험에 의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했었던 선례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점차 조금씩 증가해요. 전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소폭의 변화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점증 모형에 따르면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금씩 증감하는 가운데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움직입니다. 게다가 선형적 함수 관계, 항상 얘기했지만 작년 대비 올해 예산,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일정하게 퍼센트 증가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예산은 Y라고 하고요. 전년도 예산은 X라고 얘기한다면 1.02X 뭐 이런 식의 상관관계가 늘 일정하게 성립된다. 이걸 선형적 함수 관계라고 설명을 하죠. 13번 선형적 그리고 안정성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합리 모형에 근거한 예산제도, 미국 예산제도에서는 PPBS, 계획예산제도와 GBB, 연기준 예산제도가 합리 모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예산제도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예산제도의 예산 이론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도 다중합리성 모형은 제가 7급 중심의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료들의 의사결정이 예산주의의 다양한 시점에서 단계별로 작용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다중적 결정. 그래서 예산이 진행되는 시점에 따라 합리성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모양. 요거는 그냥 요 정도만 기억을 딱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안 들어가셔도 돼요. 자, 16번입니다. 립스죠. 품목별 예산, 라인, 아이템, 버제팅 시스템. 관료의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는 통제 지향적인 예산 제도입니다. 입법부의 재정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이 될 거고요. 품목별 예산 제도를 사용할 때 예산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기술은 사업의 기획력, 관리력 이런 거 없고요. 예산 기술, 회계 기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품목별 예산 제도고요. 그 다음 18번이 성과주의 예산 제도입니다.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 퍼포먼스 달성의 여부를 하나의 성과로 보죠. 그래서 예산을 진행하는 퍼포먼스, 사업이나 활동별로 분류를 하고요. 예산을 계산할 때 업무 단위의 원가, 그다음 생산량, 요걸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별 성과를 제고하려고 하는 예산 제도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의 량, 요게 1950년대의 성과주의 예산이고요. 자, 그러다 1960년대에 PPBS가 미국의 케네디 정부의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에 의해서 도입이 되죠. 63년 미국 국방부에 도입이 되었고 존슨 행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의 계획예산제도가 영향을 줍니다. 계획예산제도는 플랜을 짜고 그다음 그에 대한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그다음 1년 단위 예산을 편성하는 PPBS, 플랜 프로그램 버제팅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계획예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 계획지향이라는 거죠. 계획지향이고요. 사업에 대한 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예산제도니까 최고 관리자에 의해서 집권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 위에서 결정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탑다운 방식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계획예산 제도는 산출물의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는다. 계획예산 제도는 산출물을 계량화시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다. 편성하기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이런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되죠. 23번입니다. 자, 연기준 예산제도 제로 베이스드 버젯. 그래서 GBB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기능 중에서도 평가, 이전에 진행되었던 사업에 대한 평가,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감축을 지향하는 예산 제도입니다.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 역시 계속적으로 재평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연기준 예산에서 사업에 대한 편성 주체는 분권적, 상향적입니다. 그래서 얘도요, 일반적으로 합리주의 모형을 사용하는데 PPBS와 비교했을 때 PPBS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한다면 연기준 예산제도는 바텀업 방식이 된다. 이걸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죠. 복지 지출, 정부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의 의무 지출, 다 경직성 경비들인데 실제 이런 경직성 경비는 사업의 타당성과 상관없이 계속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연기준 예산제도가 주장하는 바이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재검토할 수 없다는 부분이 연기준 예산제도의 적용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연기준 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26번부터는 신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신성과주의는 단연도의 예산 편성, 행정부에게 재량을 부여하고요. 그에 대한 성과의 책임을 지도록. 그리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인지해주기 위해서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우리가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방식을 통해 예산을 정말 평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산이나 부채, 그리고 수익이나 비용에 관련된 그러한 전체적인 항목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예산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신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신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구체적 형태의 하나인 지출 통제 예산 있죠. 지출의 총액을 통제하고 지출 항목을 없앤 예산제도입니다.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의 총액을 정해주면 각 부처가 그 범위 내에서 재량적으로 집행하는 제도.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가 이 지출 통제 예산의 한 유형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 집행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죠. 정책이나 서비스 집행 과정에서의 신축성 증대, 이를 통한 효율성의 확보, 이게 신성과주의 예산 제도의 특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시면 일단 예산이론과 예산 제도까지 정리했고요. 우리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예산 결정 이론. 점증 모형은 대안을 이전에 썼던 대안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안의 탐색,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점증주의 예산 결정은 하지만 이전의 예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결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2번, 이거 맞는 선지고요. 3번, 정책 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필요한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예산 결정 이론을 통해서 정책 과정상의 갈등을 최대한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합리성, 특히 점증주의 예산 결정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죠. 하지만 계획예산제도나 연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가 아니라 합리주의 접근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X가 돼요. 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2번입니다. 예산제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품목별 예산 제도는 하향식의 예산 과정을 수반하나, 네, 품목별 예산 제도는 예산에 진행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향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 실무자들이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품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상향식의 과정과 하향식의 과정이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계획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탑다운 하향식의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1번은 틀렸습니다. 1번, 연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사결정 단위 설정하고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하는 거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2번 맞는 선지고요. 3번입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의 연계를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행정부의 관리지향적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입법부에 의한 예산 통제에는 좀 효과적이지 못하고요. 입법부에 의한 예산 통제가 좀 더 효과적인 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4번 틀린 선지가 돼요.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2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예산이론과 예산제도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 내일부터는 예산 과정 무려 3일에 걸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토요일인데요. 네, 토요일 정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 지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겁니다.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안녕.